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 개발이 드디어 규모도 커지면서 그 정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요. 국산 엔진에 대해서는 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개발 로드맵이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F414 엔진을 교체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이번 기계저널에서 공개된 국산화 로드맵에서 18,000파운드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오늘은 상향된 국산 엔진이 적용될 방향과 1편에서 말씀드렸던 무인 전투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흔히들 국산 전투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이 그깟 엔진 하나 못 만드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일단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을 난이도 1로 표현하면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을 개발하는 것은 그 2배에서 3배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우선 제트 엔진 기술인 가스터빈 겸 터보팬 흡입 압축기 터빈 기술이 기초로 개발이 되어야 하고요. 높은 고열을 내는 것과 고열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오랜 시간 연소가 되어야 하며, 높은 고열을 견디는 신소재 역시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전투기를 개발하고 운용하는 나라들은 한 번쯤은 국산 엔진 개발을 시도했었지만, 그 중에서 자국산 엔진의 자국 전투기를 동시에 운용 중인 나라는 전 세계에서 딱 3나라뿐인데요. 그 3나라가 바로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가 전부입니다. 여기에 5세대급 전투기 엔진을 개발해 운용하는 나라는 단 하나, 미국뿐인데요. 바로 이 5세대급 전투기 엔진을 우리나라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요. 램제트 엔진의 기초기술이라고 불리는 가스터빈 겸 터보팬 흡입 압축기 연소기 터빈 배기구를 100%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것을 터보샤프트 기어를 통해 로터에 연결하면 헬리콥터 엔진으로 변신하고 발전기를 돌리면 에너지 발전기로 탄생합니다. 기존 전투기의 경우 엔진과 엔진을 감싸고 있는 강제 환기 장치를 통해 엔진을 냉각시켜 비행기의 중량 및 비용 증가가 심각했었지만, 한국형 제트 엔진은 쌍발 엔진의 노즐 사이에 환기구를 형성하여 엔진을 자연적으로 냉각시키고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 빠져나가게 함으로써 엔진 화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순환장치 기술력을 보여주는데요. 결정적으로 유무인 복합체계인 한국형 무인 드론에 탑재할 램제트 엔진 개발을 병행해 동시에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시작된 한국의 터보팬 엔진 개발 사업은 2020년대에 들어 말도 안 될 정도로 발전 속도가 빨라졌으며,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정식 시험을 거쳐 차세대 엔진의 핵심 부품인 최첨단 블레이드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며 폭발적인 기술적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는데요. 터보팬, 코어 엔진 연구 개발에서 획득한 기술을 연계하여 항공기용 3가지 엔진을 동시에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엔진 개발 속도에 미국에서도 놀라고 있는 눈치인데요. 물론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F414 엔진이 1993년도에 개발되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아이 걸음마하는 수준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항공엔진 기술력의 발전 속도는 다른 국가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매우 빨라서 2030년에는 격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인데요. 가장 먼저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쌍발 엔진이 집중적인 연구 개발 과정에서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장거리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을 포함해 KUX, 미사일과 드론, 고바이패스 엔진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항공기술 산업과 터보팬 엔진 기술력을 10년 안에 더욱 발전시켜 KF-21 전투기의 엔진 교체를 위해 무인 전투기에 먼저 국산 엔진을 탑재해 사용해본 뒤 조종사가 탑승하는 유인 전투기에도 적용할 예정인데요. 유인 전투기도 중요하지만 현재 미국을 포함해 항공 선진국들은 무인 전투기에 대한 개발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력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한 만큼 빠른 속도로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무인 전투기나 인공지능 AI에 대해선 선진국들도 개발에 뛰어든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에 우리 한국에서도 개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무인기용 엔진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자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고성능 항공 엔진 개발은 필수 사항입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기존 무인기 임무를 통신 중계, 감시 정찰, 공격에서 근거리 전자전 공격, 중심 타격, 공중 급유 등 전투에 필요한 전 분야로 확대해가고 있으며 일정 부분은 유인기 임무 대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무인기 개발과 활용에 가장 앞서 있으며 2040년대까지 미 해군의 함재기 45%를 무인기로 대체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또한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6세대 전투기와 유무인 복합체계를 개발 중에 있는데요. 영국은 이미 2014년에 자체 스텔스 무인기 타라니스를 개발 완료하는 등 높은 수준의 무인기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6세대 템페스트 엔진인데요. 템페스트에 들어갈 엔진은 XG204로 성능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대략 애프터버너를 기준으로 28,000파운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F414 엔진이 애프터버너를 기준으로 22,000파운드이므로 XG204가 더 높은 추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로드맵에서 국산 전투기 엔진의 성능이 18,000파운드급 엔진인데 여기서 애프터버너를 사용 시 27,000파운드급 엔진이 됩니다. 즉, 대한민국에서도 6세대급 전투기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18,000파운드급 엔진을 장착한 무인 전투기까지도 계획 중이란 사실인데요. 최근 공개된 엔진 개발 로드맵에는 18,000파운드급 엔진은 2024년 초에 개발을 시작으로 2034년 말에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15,000파운드급 엔진 개발 로드맵보다 무려 4년이나 앞당겼습니다. 또한 18,000파운드급 엔진을 기반으로 KF-21 전투기의 블록3와 함께 6세대에 해당하는 무인 전투기까지 개발해 적용시키겠다는 점인데요. 국내 항공 엔진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70% 수준으로 제작과 조립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지만 실질적 엔진에 대한 전문 인력은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항공 엔진의 특성상 많은 개발 비용이 들어가고 이 비용이 전투기에 장착해 수출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며 국산 엔진보다는 우리와 우방인 미국에서 수입해오자는 의견도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국산 엔진 개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적 선택입니다. 지금이야 미국과의 관계가 그 어느 나라보다 협력을 기하고 우방국으로 남아있지만 현재 중국의 군사력이나 경제적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미래의 대한민국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실패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도전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지만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열에 강하고 내구도가 강한 소재와 우수하며 정밀한 부품, 가공기술, 그리고 뛰어난 설계 능력이 보장되어야 하기에 이 모든 산업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세계 최정상 수준의 국가들밖에 없습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이런 모든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들과 비슷한 역량을 가졌기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KF-21 전투기에 국산 엔진을 달고 해외 여러 나라들에게 수출하는 것이 마냥 꿈은 아닌 것처럼 우리 연구진들과 개발진들에게 아낌없는 투자와 격려를 통해 응원해야 될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